투자 사기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속여 돈을 뜯어내다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에게 접근해 본인이 외국 관련 투자 업무를 하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억 원을 뜯어냈는데 결국 B씨는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B씨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벌이다 덜미를 잡힌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지 않은 A씨가 출소 6개월 후 찾아간 사람은 자신이 돈을 뜯어낸 B씨의 아버지였습니다. A씨는 B씨 아버지에게 아들의 돈을 돌려줄 방법이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처음엔 잘못을 사과하는 듯 했지만 자신이 뜯은 1억 원을 돌려주기 위해 외국의 사업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받을 돈 7억 9천만 원이 묶여 있다며 B씨 아버지에게 수수료를 지원해달라고 속였는데요. 속아 넘어간 B씨의 아버지는 A씨에게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17억 6천여만 원을 뜯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아들이 뜯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피해자의 기대 심리를 악용한 데다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범행을 또 저질렀고 수법까지 불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 재판을 받을 때 이미 다른 사기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로 복역 중이던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의 한 한방병원 홍보 동영상입니다. 귀걸이를 한 남성이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곳에 유일한 일반 의료 근무한 60대 A씨. 그런데 면허가 없는 가짜 의사였습니다. 지금 수술하시고 좀 병가 중이시지. 사실은 원장님이 연락이 안 돼. 면허증을 위조했다 하는 거 그걸 금시초문. 이런 사실은 경찰이 이 병원의 실비 부당 청구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다른 사람의 면허로 의사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병원 재직 당시 이력을 확인해봤습니다. 명문대 의과대 신경외과를 수료했다는 가짜 이력과 함께 병원 두 곳에서 병원장을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곳은 코로나 여파로 얼마 전 문을 닫은 요양병원입니다. 가짜 의사 A씨는 2017년부터 18년까지 이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2010년경 A씨와 같은 인물로 보이는 의사가 재직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기 행각이 10년 넘게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병원에 잠시 있었는데 그만둔 지가 한 10년 될 거예요. 근무에 따라가지고 여성매로 이게 귀걸이를 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의사의 면허에 사진만 붙여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면허를 가진 의사가 휴직에 들어간 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조차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조금 있다. 한 여성이 영상통화로 남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괜찮아? 잘 보여?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어떡해? 그런데 이 여성,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괜찮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 스캠 일당이 각종 SNS에 있는 일반인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겁니다. 일당은 MBTI와 취미, 가정 배경까지 설정한 가상의 30대 여성을 만들어 채팅 앱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10일치 분량의 시나리오도 준비해 매일 대화를 나누고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같이 투자 공부를 하자며 유튜브 채널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채널에 등장한 자칭 경제 전문가 역시 딥페이크로 얼굴을 바꾼 사기 조직원이었습니다. 투자 알아가시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잡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일당은 피해자들을 실제 존재하는 거래소를 본뜬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앱을 깔게 해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정확하게 회사가 있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하고 했었거든요. 익히나 그런 데 보면 다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어진 범행의 피해자는 총 100여 명, 피해액은 120억 원에 이릅니다. 울산경찰청은 총책 A씨 등 45명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총책 부부의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도피 중인 국내의 피의자 20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다은입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들어간 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입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나와 있는데 모두 해외 유명 로스쿨을 나온 국제 변호사들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주소는 경남 창원의 법률사무소들이 밀집된 한 건물. 하지만 해당 주소엔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가 혹시 있는지 없습니까? 네네. 원래도 없었고요. 부산의 다른 변호사 사무소 홈페이지 또한 가짜였습니다. 포털이나 SNS에 존재하지 않는 변호사들을 올린 뒤 고객을 끌어모아 돈을 챙기는 신종 사기 범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만들고요. 그쪽에 접속해오는 피해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수임료를 입금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한 뒤 상담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임료를 받는 겁니다. 지난 21일 광주에서 첫 피해 사례가 나타났는데 최근 부산과 창원에도 이런 유령 사무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변현 모두 경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 광고를 통해서 법률사무소를 접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지. 대한변협이 나의 변호사 사이트를 통해 실제 사무실과 소속 변호사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할 것을 당부한 가운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시급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